내 성격이 조금만 더 사교적이었더라면 지금쯤 내 주변에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치밀하고 꼼꼼했더라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혹시 조용한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50년, 60년, 길게는 7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묵묵히 살아오고도 우리는 여전히 거울 속 내 모습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을 찾아내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완벽해질 것을 강요해왔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 아이를 키우는 내내 우리는 내게 부족한 것, 내가 못하는 것, 내 성격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둥글게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억지로 텐션을 높여가며 술자리에 참석해 활달한 척 연기를 해야 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눈물을 숨기고 이성적이고 차가운 척하며 속을 끓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결과, 지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해졌나요? 약점을 고쳐서 우리가 원하던 그 완벽한 내 모습에 도달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고개를 가로저으실 겁니다. 오히려 약점을 고치려 아등바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고갈되고 남은 것은 무기력함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깊은 자괴감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내 약점 고치기는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만두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고치지 못한 그 약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증명해온 고유한 강점만으로도 완벽하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평생 나를 괴롭혀온 내면의 콤플렉스와 약점들이 사실은 나를 지탱해온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우리의 단점과 약점에 집착했던 이유는 단지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조직 문화나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의 약점, 결함, 문제를 중심에 두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인사고과를 받을 때도 내가 잘한 것보다는 내가 실수한 것, 개선해야 할 점이 항상 피드백의 중심이 되곤 했죠. 세상은 우리가 가진 긍정적인 특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정적인 특성을 자주 발휘하는지는 무시한 채 그저 눈에 띄는 몇 가지 결점을 찾아내어 고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길을 걷다 10사람에게 칭찬을 들어도 단 한 사람이 나에게 던진 비난의 눈초리가 밤새도록 기억에 남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중앙에 머무느냐 혹은 불안한 테두리 경계에 머무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억 자체가 완전히 축소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삶의 부족한 테두리에만 시선을 고정해왔고 그 결과 내가 가진 수많은 좋은 점들은 기억의 사각지대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약점을 고치려는 노력은 엄청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마이너스 10의 상태에 있는 나의 어떤 단점을 아무리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고쳐본들 기껏해야 마이너스에서 평균치인 0으로 가는 혹독한 과정일 뿐입니다.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삶에 갑자기 환희가 찾아오거나 행복이 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남들에게 욕을 덜 먹는, 튀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될 뿐이죠. 평생을 성과와 역할로 스스로를 평가하며 나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 애써온 5070 세대에게 이 끝없는 문제 해결에 쳇바퀴는 노년의 삶을 공허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피곤한 쳇바퀴에서 어떻게 내려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심리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은 새로운 학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마틴 셀리그만 교수가 창시한 긍정심리학, 포지티브 사이콜로지입니다. 긍정심리학이 탄생하기 전까지 심리학은 주로 우울, 불안, 트라우마 같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완화하여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심리학은 지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미 가진 것을 바탕으로 활짝 피어나고 번성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긍정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핵심 모델이 바로 팔마스입니다. 이는 긍정정서, positive emotion, 몰입, engagement, 긍정적 관계, relationship, 삶의 의미, meaning, 성취, accomplishment,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성격 강점, strength를 뜻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성격 강점, strength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조직이나 개인이 성공적으로 변화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약점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긍정정서와 강점의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행복도 상위 20%에 속하는 이른바 행복한 직장인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휘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약점을 잘 숨기거나 완벽하게 고쳐서가 아닙니다. 숱한 인생의 파도와 역경을 넘으면서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지탱해준 고유한 강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끈기,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지나치지 못했던 따뜻한 공감 능력, 혹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던 지혜. 세상은 이런 것들을 때론 미련하다, 오지랖이다, 소극적이다라며 깎아내렸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켜온 가장 훌륭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강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긍정심리학에서는 일, 사랑, 남욕 등 다양한 일상에서 나의 대표 강점을 찾아 연마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5070 세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역설적으로 가장 빛나는 강점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부터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거나 상처가 많은 환경에서 자라오셨나요?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 우리 얘기 좀 해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몸이 굳어버리고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늘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종종 자신의 예민함을 고쳐야 할 병적인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처드 테데치 심리학자가 말하는 외상 후 성장, 포스트로마틱 그로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큰 아픔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뇌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주변의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을 극도로 발달시킵니다. 이들은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감정 온도를 읽어냅니다. 남들은 평범한 가구들만 볼 때 이들은 공기 중에 떠도는 누군가의 피곤함, 실망감, 슬픔을 즉각적으로 다운로드하듯 흡수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이들을 극도로 예민한 감정적 와이파이, 이모셔널, 와이파이 라우터로 만든 것이죠. 이러한 예민함은 물론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약점이 아닌 강점의 렌즈로 다시 바라보세요. 이 예민함은 여러분을 가장 폭넓고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 즉 타인의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치유자로 성장시켰습니다.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며 타인의 강요된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아채는 맹렬한 공감. 능력이야말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깊은 관계, 릴레이션십을 맺게 해줄 최고의 무기입니다. 나의 뼈아픈 과거, 혹은 평생을 자책해온 나의 성격적 결함 이면에는 이처럼 반드시 강력한 생존의 도구, 즉 강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내향적이어서 고민이셨나요?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복잡한 사고와 계획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회백질이 더 두껍다고 합니다. 당신이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이 듣지 못하는 머릿속에 웅장한 교향곡을 작곡하며 깊은 통찰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몰입, 인게이지먼트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숨겨진 강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억지로 나를 뜯어고치려 했던 가혹한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자비, 셀프 컴패션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심리학 논문들에 따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불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도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심리치료나 자기 서사를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는 자기자비가 향상될 때 대인관계의 문제까지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상담하고 치유해야 하는 전문 상담사들조차도 스스로에 대한 자비심이 높을 때 내면의 컴플렉스, 내현적 자기애 등을 극복하고 타인과 더 깊고 진정성 있는 신뢰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너그러워진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변화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의 가혹한 비판자를 잠재우고 내가 잘해온 것들, 내 강점이 발휘되었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주는 훈련입니다. 자기애적 성향의 부모 밑에서 자라 평생 감정을 억압하며 거짓자기로 살아온 예비 미술 치료사가 과거의 고통을 시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는 비주얼 저널 작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픈 감정과 고통스러운 기억을 억누르고 외면하는 대신 그때 참 힘들었지. 그래도 네가 가진 그 끈기와 인내라는 강점 덕분에 여기까지 잘 버텨왔어. 라며 나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놀라운 가소성 가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이나 과거의 상처가 뇌인 일정한 패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뇌는 죽는 순간까지 새로운 신경회로 뉴럴 패스웨이즈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던 무의식적인 습관 대신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어떤 강점을 활용해서 이 상황을 잘 넘겼을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해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계속해서 나의 긍정적인 면을 의식적으로 찾아내다 보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긍정의 신경회로를 탄탄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가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자비와 강점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얄팍한 동기부여나 다크 심리학처럼
남을 조종하려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면역력이 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지 않으니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내면의 고요함과 자기 동기부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강점에 집중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180도 바꾸라는 것도 아닙니다.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 정서를 키우고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작은 일에 깊이 몰입하며 그 과정을 통해 삶의 가치와 의미, 미닝을 찾아가는 잔잔한 과정입니다. 나의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위로하는 깊은 대화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나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나의 내향적이고 사색적인 기질이 홀로 책을 읽고 정원을 가꾸거나 글을 쓰는 몰입의 시간으로 쓰일 때 내 안에는 기쁨과 평화라는 긍정 정서가 차오릅니다. 약점을 고치려 에너지를 소모할 때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자아 실현이자 만개 플로리시의 순간입니다. 과거의 카오스와 혼란을 견뎌낸 사람들은 평화의 진짜 가치를 합니다. 폭풍우를 견뎌낸 등대처럼 여러분의 상처와 약점은 어느새 깊은 연민과 지혜로 변모하여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비춰주는 단단한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아주 작지만 확실한 행동 하나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 한 권과 펜을 꺼내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피하고 싶었던 순간 3가지를 떠올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 캄캄하고 막막했던 터널을 빠져나올 때 나는 나의 어떤 긍정적인 태도와 능력을 사용했는가? 그것이 인내심이었든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든 혹은 무너지지 않으려 매일 아침 이불을 개던 작은 성실함이었든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을 살려낸 그 능력들이 바로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해온 진짜 성격 강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아내고 고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인간의 감정은 억지로 통제할 수 없으며 모든 약점을 다 고칠 수 있는 완벽한 인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진 세월을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삶 자체, 그리고 그 삶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여러분. 고유의 강점 하나만으로도 남은 인생의 여백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채워가기엔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나의 약점을 보며 한숨 짓는 대신 거울 속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여기까지 참 잘 버텨왔다. 남은 인생은 내가 가진 강점만으로도 눈부시게 충분하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단단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